80번 새 지수함수 f, g, h가 나와 있는데 조건에 보면 f와 h는 서로 무슨 관계죠? y축 대칭 관계죠.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y축 대칭 관계라는 얘기는 x 대신에 보통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h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a에 마이너스 x 되고 f와 일치하기 때문에 f와 g는 y축 대칭 관계임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점 P와 점 R은 y축 대칭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 h 이 값이 2랍니다. 그러니까 함수 h에다가 2를 대입하면 함수가 y값 2가 나오는데 y값 2는 여기 나와 있네요. 결론은 점 R의 좌표의 x좌표가 2였다는 뜻이죠. 그럼에 따라 점 R 좌표는 2,2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점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y축 대칭점이니까 마이너스 2,2가 되네요. 더불어 점 Q의 좌표는 y좌표는 알고 있는데 x좌표를 모르죠. x좌표를 t라고 합시다. 점 Q의 x좌표를 t. 그럼 점 Q는 t, 2.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을 수직선에 쭉 배열하게 되면 얘가 점 P가 되고 얘가 점 R이 되고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점 Q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점의 좌표를 보니까 점 P는 마이너스 2,2, 점 R은 2,2, 점 Q는 t, 2. 근데 PQ와 QR의 길이가 2대 1로 나와 있으니 따라서 점 Q는 선분 PR에 2대 1 내분점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럼 내분점 공식, 점 Q를 구해봅시다. 점 Q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저 비율을 더한 것 분의 x좌표는 x좌표끼리 계산하는데 2를 반대쪽 2에 곱하니까 여기는 2의 비율을 반대쪽 2에 곱하죠. 여기 1은 반대쪽 x좌표에 있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2를 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y좌표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 그래서 내분점 좌표가 3분의 2, 얘는 보나마나 2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점 Q의 좌표가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함수 gx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이 가능합니다. 함수 gx는 b분의 x제곱인데 y좌표에 2를 대입하면 x좌표에 3분의 2를 대입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는 g4의 값을 구하랍니다. g4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b의 4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식에다가 몇 제곱하면 이게 b의 4제곱이 나오냐면 6제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좌변은 2의 6제곱, 우변은 지수 내려가면서 b의 4제곱. 따라서 b의 4제곱은 64. g4의 값은 5번 6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184번 문제.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 그래프. 이게 누구냐면 얘입니다. 색깔을 좀 표시할까요? 이렇게. 자, 저 그래프와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에 각각 PQ를 둔 거죠. 그리고 점 P와 점 Q의 x좌표 B가 1대1합니다. 그럼 점 P의 x좌표 여기쯤이라고 볼게요. 점 Q의 x좌표 여기쯤이라고 봅시다. 그 비율이 1대2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t라고 본다면 여기까지 길이 Q의 x좌표까지 길이는 2t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과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교점의 x좌표. 이게 누구죠? 점 P의 x좌표예요. 걔랑 보통 이 그래프가 나오면 얘를 연립해서 연립방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k 곱하기 3의 x제곱은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해를 구해보면 그 해가 결론은 전피의 x좌표와 같은 값인 t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t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t값은 결론 이 방정식 해가 되니까 직접 대입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직접 대입해보면 k 곱하기 3의 t제곱은 3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고 같은 개념으로 얘가 이런 식에서 개념이 성립한다면 얘도 그런 식의 개념이 성립하겠죠. 얘도. 그럼 저희도 똑같이 이제 숫자를 적용시켜보면 k 곱하기 3의 t제곱에 3의 근데 이번에는 점 Q의 x좌표가 점 P x좌표는 t였으니까 x에 t를 대입했다면 점 Q와 연립할 때 x좌표에는 2t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k 곱하기 3의 2t제곱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t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써져야 됩니다. 아셨나요? 점 P x좌표는 t지만 점 Q x좌표는 2t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2t를 대입해야 된다고. 연립한 식에다가.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지를 여기 마이너스 2t입니다. 그냥 t네요. 네. 이걸 어떻게 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2t가 은근히 많이 나오죠. 3의 2t제곱. 근데 위에는 t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3의 t제곱을 한번 곱해봅니다. 그럼 좌변을 곱하면 k 곱하기 3의 2t제곱은 이제 나왔죠. 2t제곱이. 우변은 얘네 둘은 같은 미신데 지수를 덧셈하면 0이 되니까 3의 0제곱, 역수인 1이 만들어지죠. 됐죠? 자, k 곱하기 3의 2t제곱에 1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얘가 2mm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좌변, 우변을 각각 이항시켜보면 4 곱하기 3의 2t제곱은 이게 1이었으니까 넘어가면 이제 7이 남겠죠. 따라서 3의 2t제곱은 4분의 7입니다. 3의 2t제곱이 어디 있었냐면 다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k와 3의 2t제곱 곱해서 1이 된다는 뜻은 둘이 역수 관계겠죠. 그래서 k 값은 4분의 7이 역수인 7분의 4가 되겠죠. 여기를 다시 35k라는 k 값에 집어넣으면 이제 정답이 나타나겠네요. 자, 190번 두함수 fg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고요. 1에서 4까지 함수에서 합성함수죠. gfx 여기에 최대값이 27, 최소값은 얼마냐? 라는 문제인데 먼저 여기는 gfx를 정리해야 되죠. 근데 함수 g는 ax제곱 지수함수예요. 거기다 fx를 대입했으니까 gfx는 a의 fx제곱 이니 a의 지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들어가는 이런 꼴이죠. 자, 이 문제가 좀 근데 단순치 않은 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우리 뭐 배웠죠? 밑이 1보다 크다면 지수가 크면 값도 커지죠. 그럼 지수의 최대값, 지금 이 값의 최대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수가 가장 클 때를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문제는 밑이 1보다 크다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면 그때는 반대로 지수가 커지면 로그와 지수의 값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 관계 때문에 두 개의 문제를 나누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는 이 지수가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네, 뭐 t라고 치환하도록 할게요. 그럼 t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면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축은 t값 3에 있죠. 됐니? 죄송해요. x값 3에 있죠.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어디서부터 그리냐면 1부터 4까지 그려요. 1은 3의 왼쪽 두 칸, 4는 오른쪽 한 칸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t값이라는 얘기는 y값의 범위를 말하겠죠. 흔히 말하는 y값의 범위. 이쪽이 y값의 t값의 가장 큰 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t값의 가장 작은 값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x에 3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9-18 플러스 3이니까 t값은 얼마 되나요? 마이너스 6? 네. 여기 t값은 마이너스 6. 그다음에 여기 x값이 1이었을 때죠, 여기는 4였을 때고. 그럼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t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부터 x 범위에 맞는 t 범위가 마이너스 6 이상 t는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되시겠어요? t는 뭘 말하죠? 간단히 줄여 말하면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수였잖아요. t값. 그럼 지수가 마이너스 6일 때가 가장 작았다는 뜻이에요. 지수가 가장 작을 때. 반대로 얘는 지수가 가장 클 때. 그런 개념이네요. 자, 이제 문제를 다시 옮겨가 봅시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그걸 집어넣어야 값이 최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수 가장 클 때가 언제였어요? t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죠. t값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꼴이니까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일 때가 값이 최대인데 최대값이 27이네요. 그럼 a의 제곱은 27분의 1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루트 27분의 1인데 유리하고 모고 간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a 값이 1보다 큰 양수잖아요. 근데 얘는 1보다 작아요. 조건이 안 맞죠? 모순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답이 안 맞네. 따라서 1번은 조건에 맞지 않는 답이니까 배제한다.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봅시다. 그럼 만약 밑이 1보다 작다면 이건 반대겠죠? 그럼 지수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돼요. 여기는 지수는 t가 지수입니다. t가 가장 작을 때가 그러면 지수가 가장 작아야 얘는 지수가 크면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지수가 크면 값이 작아지고 동시에 지수가 작아져야 값이 가장 커지죠. 우리는 근데 최대값을 지금 문제 조건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가장 작을 때를 찾아야 돼요. 지금 t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은 t가 마이너스 6일 때네요. 그럼 a라는 밑에 t값 지수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그때 최대값 27이 된다. 그럼 a의 6제곱은 27분의 1이 되겠죠. 됐니? 그럼 따라서 a는 6제곱은 27분의 1인데 27분의 1은 3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요. 3분의 1의 세제곱. 따라서 양변에 6분의 1제곱 여기 전체에다가 내가 6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수 뿌려지면서 a가 남고 이렇게 지수 뿌려지면 2분의 1이 남으니까 3분의 1에 2분의 1제곱 결론은 루트 3분의 1을 말하죠. 루트 3분의 1 a가 루트 3분의 1이랍니다. 거의 다 된 겁니다. 이 합성함수의 밑이 루트 3분의 1이었던 뜻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죠? t제곱이 있어요. 근데 조건에 보면 당연히 얘는 답이 맞을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 말을 하다가 중간에 살짝 건너뛰었는데 루트 3분의 1은 1보다 작잖아요. 그렇잖아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답이 얘는 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대신에 루트 3분의 1이라는 밑을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려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 t값은 최소값 구하려면 t값이 가장 클 때여야 지수가 가장 커야 값이 가장 작아지니까 t값이 가장 작을 때는 t값이 가장 클 때는 마이너스 2였죠. 그럼 루트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제곱부터 먼저 처리해보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정답은 3 이렇게 되는 문제네요. 13번 문제. 두 함수 fx와 gx가 있어요. 하나는 이차함수고 하나는 지수함수네요. 근데 지수함수가 지금 문제 보면 특별한 조건이 안 나와있죠. 그냥 밑이 1이 아니고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때 이걸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조금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에서 두 함수 합성함수죠. 두 개를 따로따로 합성했을 때 최대값이 같다. 자, 모든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말씀드린 대로 나누어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 순서에 나온 대로 얘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fgx. fgx는 이차함수에 지수함수를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a의 x제곱 2x제곱 플러스 2의 a의 x제곱 플러스 1. 그런데 보통 이런 꼴이 나오면 치환을 많이 하죠. 뭐라고 치환할 거냐면 이 a의 x제곱을 t라고 해봅시다. 변형은 좀 이따 잠깐 생각하고요. 일단 a의 x제곱을 t라고. 그러면 이 함수식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라는 아주 간단한 2차 함수로 바뀝니다. 그럼 이 함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축은 당연히 t값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꼭 좀 좌표는 t에다 1 집어넣으면 1,2라는 점을 이 그래프가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치환을 하게 되면 이제 변형이라는 게 발생하죠. 그럼 이제 t 값의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t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형태예요. 그럼 지수함수는 크게 두 가지 꼴이지 않습니까?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1보다 작을 때. 그 밑이 1보다 크다면 이런 식의 증가함수가 나타날 테고 거기서 x값의 범위가 문제 보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t의 범위는 얘가 가장 작고 얘가 가장 크겠죠. 이 상태에서는. 그럼 여기서의 t의 범위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여기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t는 ax제곱이 t죠. 걔는 x에다 2를 집어넣은 값 a의 제곱보다는 더 작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a가 1보다 크답니다. 그럼 a분의 1은 1보다 작지 않나요? 1보다 큰 수를 떠올려보세요. 그럼 그 수의 역수는 1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수를 제곱하면 얘는 1보다 큽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숫자는 1보다 작고 오른쪽엔 이 값은 1보다 크니까 이 사이에 t값 범위 안에 뭐가 존재하면 1이 존재하겠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해요. 글씨가 좀 네, 이렇게 되네요. 죄송해요. 갑자기 뭐가 생겨서 자,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는 t값이 잠깐만요. 배터리 때문에 잠깐 배터리를 교체하느라고 이 문제 푸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현장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을 텐데 지금 순간에 이게 기침이 다시 터져가지고 중간에 벌써 수업을 한 2번 멈추고 지금 바깥에 나와서 막 기침하고 피토하고 다시 들어와서 몇 마디 하고 또 기침 터져서 나가서 피토하고 그러다가 또 약간 마지막에 배터리까지 마지막 문제 끝날 때까지는 제발 기침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선생님 그려도 이 문제 풀는 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fgx는 이렇게 2차 함수의 지수함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됐고 a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 다음처럼 2차 함수가 나타납니다. t에 대한 2차 함수. 근데 지금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1,2라는 꼭지점을 가져요. 지금 우리는 이 함수의 뭘 구해야 되냐면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크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가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사고죠. 범위가 따로 주어졌지 않으면 당연히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긴 할 텐데 만약 범위가 주어졌는데 꼭지점 좌표가 그 범위에 안 들어간다면 그럼 이 2가 최대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 범위에 맞춰서 내가 치환한 t의 범위가 어디가 만들어질지를 알고 그 t의 범위에 맞춰서 정말 저 꼭지점이 최대가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위치에서 최대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AX제곱을 내가 지금 t라고 줬죠. 근데 이 A가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1보다 작을 때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밑이 1보다 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증가함수가 나타나고 x값 -1과 x값 2에서 각각 그래프가 이렇게 t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t값, t값은 이 사이에서 범위가 나타나는데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t값은 a분의 1이 되고 여기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여기다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t값은 a제곱이 나올 텐데 그럼 과연 이 t 안에 1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점이 최대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A가 1보다 크면 여기는 A분의 1은 1보다 작죠. 여기는 A제곱은 1보다 큽니다. 그럼 당연히 이 범위 안에 1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기 안에 t값 1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든 간에 여기가 만약에 A분의 1, 얘가 만약에 A제곱이라면 어쨌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테고 그럼 여기 안에서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당연히 2가 최대값이겠죠. 따라서 fgx의 최대는 2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 A가 1보다 클 때는. 근데 A가 1보다 크다고 꼭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 경우로 봐야 되겠죠? A가 0보다 크고 이번에는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밑이, 우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니까 이렇게 아래로 감소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럼 X값에 -1을 집어넣고 X값에 2를 집어넣으면 실제로는 여기서 T에 뭐가 나오죠? 최대값이 나옵니다. T가 가장 클 때, 그다음에 여기서 T가 가장 작을 때 T는 이 사이 안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위치상 x에다 -1, 여기는 x에다가 여기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t의 큰 값이 되고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t가 가장 작을 때인데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그때 t 값은 a분의 1이 최대값이 되고 범위에 a에 2를 집어넣으면 a 제곱이 t의 최소값 범위가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a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예를 들면 2분의 1 같은 겁니다.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2분의 1의 역수는 2가 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 안에 또 뭐가 존재하냐면 이 안에 1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있는 a가 1보다 작을 때는 a제곱은 1보다 작은 값이 되고 a분의 1은 1보다 큰 값이 되기 때문에 1보다 작고 1보다 큰 값 사이에 당연히 t값 1이 존재하겠죠. 그럼 t값 1이 존재한다는 뜻은 내가 그리는 그래프에서 a제곱과 a분의 1 사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 안에 t값 1이 존재하므로 당연히 최대값 다시 2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결국은 이런 상태 있죠? a가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fgx의 최대값은 2라고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이 함수를 찾아야 돼요. gfx. 이유는 이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정해진 거죠? 2라고 지금 좀 전에 정해진 겁니다. 왜냐면 두 함수는 최대값이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gfx의 최대값이 2라고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gfx는 뭐냐면 지수함수 및 a에다가
저기는 fx를 여기 있는 변수 x에다 대입하는 거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도 이제 다시 크게 두 가지 꼴이겠죠? 첫 번째 미시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미시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때. 만약 미시 1보다 크다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미시 1보다 크니까 우리는 최대값을 가지려면 지수가 가장 큰 값을 찾아내서 그거를 식에 대입해야 값이 가장 큰 값이 나타나겠죠. 되나요? 그럼 얘가 이 지수라는 게 이 부분 말하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K라고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gfx는 A의 K제곱이 됩니다. K가 지수입니다. K가 지수예요. 지수가 가장 클 때, 지금 우리는 미시 1보다 큰 경우를 먼저 본다고 했으니까 지수 K가 가장 클 때를 찾아내서 그걸 집어넣으면 값의 최대값인 2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잠깐만 오른쪽 옮겨볼게요. 자, 근데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K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얘는 마찬가지 아까 말했지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근데 K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X 값이 1일 때가 가장 큰 값을 갖고 아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였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타나는 K 값이 가장 클 때는 X에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 2가 될 테고 K 값이 가장 작을 때는 여기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인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왔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K값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나왔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K는 오른쪽에 있는 gfx의 지수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문제를 옮겨와서 함수 gfx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만약 미시 여기 있는 이 미시 1보다 크다면 지수 가장 큰 값을 찾아내서 집어넣어야 값의 최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수는 K값이었죠? K의 가장 클 때가 언제냐면 2가 가장 클 때예요. 그럼 K에다가 2를 대입하면 최대값 당연히 2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왜 그랬냐면 fx gx와 gx fx는 최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K2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gfx라는 이 함수식은 a의 제곱일 때가 최대값 2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루트 2만 답이 되겠죠. 그다음 이번에 미시 1보다 작을 때 미시 1보다 작은 지수함수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누굴 그리는 거죠? gfx를 그리는 겁니다. gfx를 그리는데 미시 1보다 작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일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최대값을 찾으려면 반대로 지수가 가장 작은 것을 집어넣어야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 지수값은 문제에서는 K라고 정의되어 있고 K가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K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2를 갖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는 K값 마이너스 2도 여기는 식에다 대입해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최대값 2를 갖습니다. 됐나요? 그럼 A의 제곱이 역수를 취하면 2분의 1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양수만 취하면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됐어요? 자,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fx gx와 gx fx라는 두 개의 최대값이 같게 만들어지려면 둘 다 최대값을 여기 있는 2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한 A 값은 루트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건상 2분의 루트 2일 수도 있겠죠. 얘는 당연히 1보다 크지 않습니까?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얘는 당연히 1보다 작습니다. 2가 루트 2보다 크니까. 하지만 0보다는 크죠.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럼 둘 다 A 값이 될 수 있고 두 값을 더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나오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한 번 수업을 설명을 들어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돌려서 필요한 부분만 헷갈리는 부분만 잘 캐치해 보시고 혹시나 이 부분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